언제 술 한잔 하자. 좋은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에게나 또는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 말 하나면 다 통합니다. 실제로 술자리까지 성사되는지와 하등 아무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든 적용되는 한국인의 종특 인사말인데요. 이러한 한국인의 술사랑은 세계적으로도 단연 으뜸입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8.7리터입니다. 이것만 보면 에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세계 평균 연간 알코올 소비량이 5.8리터임을 보면 우린 혈탄고 술의 민족이 맞습니다. 술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가까이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대리운전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한국인의 술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대리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외국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다고 해요. 한국에는 술 마시고 있으면 호련이 찾아와 안전하게 집까지 차를 운전해주고 사라지는 유령이 있다. 다른 나라도 대리운전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빠르고 발달되어 있는 대리운전 서비스가 신기했나 봅니다. 늦게까지 술 마시고 집에는 가야 하니까 다음날 출근할 때 차는 필요하고 이럴 때 집까지 데려다 주시는 대리기사님. 우리에게는 유령보다는 산타클로스에 가깝습니다. 대리운전 역사를 알려면 음주운전을 알아야 하는데요. 대리기사를 부른다는 것은 곧 술을 마셨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대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음주운전이 있었을까요? 때는 바야흐로 일제강점기 1928년 4월 29일 동아일보 기사이다. 1928년 4월까지 서울에는 교통사고가 58건 있었다. 경찰이 과속등과 함께 용서 없이 처벌을 하겠다. 고말한 항목 중에 음주운전이 들어있다. 1923년까지 자동차는 1068대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음주운전의 역사가 이렇게 깁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1982년 대한민국 경찰은 음주 측정기를 도입했는데요. 음주 측정기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엄청나게 큰 국가적인 결정이 있었습니다. 대리운전의 역사는 음주운전 단속이 시작되면서 강남 일대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취객의 차량을 집까지 대신 운전해주던 그때 시작됐습니다. 당시 서울운전 대행상사가 설립되고 경력 7년 이상의 운전자 10명을 고용해 대리운전 업체 1호로 등록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대리운전 요금은 1982년 기준 물가 대비 상당히 비쌌는데요. 소형차는 15,000원, 중형차 2만원, 대형차 3만원이었다고 합니다. 1982년 순댓국밥이 1,000원이었으니까 대리 한번 부르면 순댓국밥 15번 먹는 거랑 또이또이한데요. 지금 물가로 바꾸면 15만원 됩니다. 일본 후쿠오카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부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대리운전. 대리운전은 그래서 왜 발전했을까? 시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1982년 1월 5일 대한민국 드디어 밤이 열렸습니다. 밤이 열렸다고? 가자! 밤이 열렸다고? 뭔 소리야? 궁금하시죠? 1981년 9월 서독 바덴바덴에서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확정지었는데요. 사마란치 당시 IOC 위원인 세울 코레아 여전히 한국인의 가슴을 울리는 한 장면이기도 하죠. 당시 개발도상국으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유치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손에 손 잡고. 그런데 통행금지가 있는 상태로는 올림픽을 치를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팽배한 민주화 요구에도 국가는 답을 해야 했죠. 1981년 11월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 19층 중국음식점에서 국회의원 회동이 있었습니다. 민정당 권정달 사무총장이 국회의원 회동 중에 동금 해제. 오케이, 다들 이겨놓지. 콜! 그래서 1981년 1월 5일 새벽 4시를 기해 전국 50개시 139개군 지역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광복 이후 37년 동안 존재한 야간 통행 금지가 없어진 것이죠. 적지 않은 인원이 새벽 1시에 길거리로 나와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들 어르신이 되셨을 텐데요. 서울시청 시계 앞에서 시민들이 사진을 찍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심야극장이 생겨난 1982년 이때가 바로 불이 꺼지지 않는 불야성, 대한민국이 태어난 날입니다. 흥의 민족답게 본격적인 대한민국 밤문화가 시작됐죠. 밤문화가 시작된 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절 통금해제는 국민의식이 자유로워지고 성숙해진 계기로도 평가되기 때문이죠. 통금해제는 소비심리 완화, 서비스 부문의 기업 고용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소비심리와 고용 증가는 폭발적인 경제적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1980년 마이너스 0.2%를 기록한 민간 소비가 1982년 6.9%, 1983년 9.0% 성장했습니다. 소비가 성장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고도 성장 시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경제는 1982년 GDP 8.3% 성장, 1983년 13.4% 성장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려웠던 국제사회, 세계경제 2차 오일 쇼크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통금해제는 대한민국 밤문화 시작, 경제의 고도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초반에 경찰이 도입한 장치가 있다고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세요? 1982년 음주 측정기를 대한민국 경찰이 도입했다. 이때가 대리운전 서비스가 생겨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대리운전 시장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밤이 열렸고 대리운전 서비스는 더욱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시대상의 발전이 생겨납니다. 1990년 중반부터 시대가 변화하면서 국민들 주머니에 하나의 물품이 생겨난 건데요. 뭔지 아시나요? 바로 휴대전화입니다. 휴대전화를 통해 대리운전을 호출하는 서비스가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2003년 후반부터 대리운전업은 점점 대형화 그리고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대리운전 업체와 대리운전자가 유전을 통해 고객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PDA와 휴대전화가 보급되면서 대리운전 업체는 관제 프로그램이 등장합니다. 대리운전 업체는 수집한 고객 정보를 대리운전 프로그램에 올리고 대리운전 기사가 정보를 확인 후 콜을 수락하고 대리운전업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발전합니다. 2016년 대리운전을 중개하는 모바일 앱으로 카카오 대리가 최초 등장했습니다. 사용자와 대리기사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는 오토호라는 시스템이 나오게 된 거죠. 오토호 서비스를 통해 과거보다 요금 시비, 대리기사의 무보험 등 걱정거리가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전화대리, 앱대리, 다양한 중개 서비스를 통해서 대리운전업이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대리운전 업체는 3,058개소, 대리운전자는 약 16만 5천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82년 최초 시작해서 약 40년 동안 시장 규모는 2조 8천억 규모로 성장한 거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가 궁금하죠. 일본은 운전대행이라는 2인 1조 서비스가 있습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생겨납니다. 우리나라처럼 앱을 통한 대리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땅덩이가 커서 아직까지 잘 활성화가 미진합니다. 영국은 스쿠터맨이라고 부르는데요. 스쿠터를 분해해서 트렁크에 수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장비기사랑 비슷하죠? 스위스에는 크리스마스 연휴부터 다음해 1월 1일까지 비영리, 즉 돈을 안 받고 자원봉사자들이 음주운전자의 귀가를 도와주는 빨간꽃 서비스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참 신기합니다. 돈도 안 받고 일하다니.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대리운전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